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산곡동 영단주택이 기록물로 남겨집니다. 인천시와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교류 협력이 강화됩니다. 서해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양시가 제설트럭 스마트 영상 관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가까워지면서 3년 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 대한 경각심 또한 커지면서 각 지자체는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의 야당 탄압이 노골화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시시장에서 경청 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자신을 소환함을 비판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소환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곡동에 위치한 영단주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사택으로 쓰였는데요.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앞두고 기록물로 남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상곡동 87번지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사택으로 쓰인 인천 영단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영단주택이 내년에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철거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 부평역사박물관은 상곡동 영단주택이 일제강점기 부평의 군수화기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지속적으로 학계 주목을 받아왔을 정도로 학술 가치가 인정돼 기록물로 남기고자 상곡동 87번지 부평 영단주택 1, 2권의 총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간은 부평역사박물관이 2014년 개관 당시 첫 지역조사 사업으로 상곡동 노동자 주택을 출간한 이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완성한 영단주택 두 번째 학술 총서입니다. 총서 1권은 영단주택의 역사 건축, 실측, 민속을 주제로 2권은 구술 에세이,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영단주택은 1941년 7월 일제가 설립한 조선주택영단이 노무자와 기타 서민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한 노동자 주택입니다. 조선주택영단은 경성, 청진, 인천, 평양, 부산 등의 1,000곳 이상의 영단주택을 건립했으며 인천은 이곳 부평구 상곡동 87번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무기제조 공장인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게 임대용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만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단주택 40개 호실이 조병창 개별 노동자 240명의 집단 합숙소로 활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0년 지기 자매 도시인 인천시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가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호놀룰루시를 방문 중인데요.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과 토미 워터스 호놀룰루시 의회 의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공무원 교류와 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기념 조형물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릭 블랭지아르디 시장은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에 동의하고 내년에 인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해 기상악화로 오늘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전 6시경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1에서 3.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0에서 16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오후 3시를 기해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백령도와 인천에서 연평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발이 묶인 건데요.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내일도 기상 상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선 이용객은 선사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에 연일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제설트럭 스마트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안양시는 도로제설 우수 시군 교부금 1,000만 원을 활용해 제설트럭 9대에 고해상도 CCTV, GPS, 양방향 음성 통화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영상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제설트럭은 운전석에서 보이는 노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구청 제설 상황실로 전송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제설이 미흡한 구간에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날 영상관제 시스템을 점검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동지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음기를 쫓아내기 위해 붉은 팥죽을 먹는 날인데요. 오늘 동지는 매서운 한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